은퇴 후 부부 생활비로 월 300만 원.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아니 꽤 여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절반이 넘는 분들이 은퇴 후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잠시 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은퇴 5년 차. 김정수 씨의 가계부를 통해 월 300만 원이라는 숫자에 가려진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씨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정년까지 하게 일했고 퇴직금도 섭섭지 않게 받았습니다. 수도권에 대출 없는 자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아내와 합쳐 매달 16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까지. 그의 계획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퇴직금 일부와 개인연금을 활용해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면 아내와 소소하게 여행도 다니고 미뤄뒀던 취미생활도 즐기며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은퇴 부부의 월 평균 적정 생활비가 336만 원이라는 기사를 봤을 때도 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아껴 쓰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 5년이 흐른 지금 그의 가계부는 매달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제는 매달 퇴직금을 조금씩 꺼내 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문제는 그의 계획에는 없었던 보이지 않는 돈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복병은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떼어가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소득은 분명히 줄었는데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산으로 잡히면서 매달 30만 원이 훌쩍 넘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여기에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세금과 아파트 관리비, 부부의 보험료, 통신비까지 더하니 그저 숨만 쉬어도 매달 100만 원 가까운 돈이 고정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변동 지출은 더욱 무서웠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식비 부담은 예상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친구나 친지들의 경조사비,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병원비, 명절이나 자녀들 생일에 챙겨줘야 할 용돈까지.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봤던 댓글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공과금, 보험료, 식비, 사회활동비만 더해도 260만 원은 훌쩍 넘는다는 그 글이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자신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정수 씨의 빠듯한 가계부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의 사례는 단순히 씀씀이가 해퍼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는 두 가지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수 씨 부부의 순자산은 60대 평균인 3억 1천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그 자산의 대부분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무려 74%가 부동산에 치우쳐 있다고 하니 이건 비단 김정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는 부자지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해 매달 생활비에 쩔쩔매는 자산과 현금 흐름의 불일치. 이것이 바로 우리 은퇴자들이 마주한 첫 번째 함정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우리가 바라는 희망과 우리가 마주할 현실 사이의 거대한 격차입니다. 은퇴 후 월 300만 원을 바라지만 국민연금의 현실은 우리의 기대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평균 월 96만 6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희망생활비의 3분의 1 토막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김정수 씨처럼 부부가 합쳐 150만 원 이상을 받는다고 해도 최소 생활비인 240만 원을 채우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이 거대한 간극을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노후는 상상보다 훨씬 고달픈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김정수 씨와는 다른 선택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비슷한 자산을 가졌던 박성규 씨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것처럼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한 끝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매달 80만 원이라는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추가로 만들어냈습니다. 박성규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잠자는 집을 깨우는 것입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대다수의 은퇴자들에게 주택연금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주택연금만 더해도 노후 생활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3층 연금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연금, 회사가 도와주는 퇴직연금 위에 우리 스스로 쌓아 올리는 개인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강력한 세액 공제 혜택을 줍니다. 은퇴가 코앞에 닥쳤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단 몇 년이라도 꾸준히 납입한다면 절세와 노후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든든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은 지금 당장 가계부를 펼쳐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월 300만 원이라고 뭉뚱그려 생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한 보도에서 분석한 것처럼 우리 집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위한 여유 생활비, 그리고 아플 때를 대비한 의료 예비비를 명확하게 나눠서 계산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출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지, 우리가 꿈꾸는 노후를 위해 진짜 얼마가 필요한지 깨닫게 되고 비로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월 300만 원으로도 생활이 빠듯하다는 오늘의 이야기가 어쩌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에서 벗어나 지금 바로 우리의 노후 계획을 현실적으로 재점검하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불안은 외면할 때 커지고 희망은 현실을 직시하고 계획을 세울 때 싹 틉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인 집을 깨워 현금 흐름을 만들고 세제 혜택이라는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연금의 마지막 층을 쌓아 올리며 꼼꼼한 가계부로 새는 돈을 막아내는 것.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이 현실적인 행동들이 모일 때 우리의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누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의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